이대로 죽는 건가? 강민혁의 희미한 목소리가 차 안에 머물렀습니다. 폭설이 그의 검은 세단을 순식간에 하얀 무덤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머리를 핸들에 세게 부딪힌 그의 의식은 점점 흐려졌고 교통사고 충격으로 산산조각난 핸드폰은 이미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차창에 쌓이는 눈을 바라보며 그는 서서히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차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환청이라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아저씨, 괜찮아요? 아저씨. 강의사는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차창 너머로 보인 것은 하얀 털모자를 쓴 어린 소녀의 얼굴이었습니다. 소녀의 볼은 추위에 발갛게 물들어 있었고 커다란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강의사는 마지막 힘을 짜내 창문 버튼을 눌렀고 다행히 차창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도와주세요. 사고가 났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말을 이을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소녀는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금방 엄마 데려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소녀는 눈속을 헤치며 뛰어갔고 강의사는 다시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다시 누군가 차창을 두드리는 소리에 그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이번에는 소녀와 함께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차 문을 열어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떻게든 차 문을 열기 위해 애쓰는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침내 차 문이 열렸고 찬 공기가 그를 덮쳤습니다. 민서야, 저쪽에서 나뭇가지 좀 꺾어다 눈 위에 깔아. 그래야 아저씨를 끌어낼 수 있어. 여성은 딸에게 지시하며 강의사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창백한 얼굴은 이미 저체온증의 징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세요. 우리 집이 가까우니 조금만 참으면 돼요. 강의사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 두 사람의 도움으로 차에서 나왔습니다. 강원도 인제의 작은 산간마을, 그 인적 드문 곳에서 어린 소녀가 발견한 차량 한 대. 그 작은 우연이 여러 사람의 운명을 뒤바꾸는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작은 찻집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그를 감쌌습니다. 민서라 불린 소녀는 재빨리 담요를 가져왔고 그녀의 어머니는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깊은 상처는 아닌 것 같네요. 일단 따뜻한 차 한 잔 드시고 몸부터 녹이세요. 정신을 차리며 강의사는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아마 그대로 있었다면.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저는 강민혁이라고 합니다. 순간 민서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민서예요. 9살이에요. 저기는 우리 엄마고요. 지수예요. 지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충분히 쉬세요. 이 눈이 그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강의사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세차게 내리고 있었고 강원도 산간마을은 점점 더 깊은 눈 속에 잠겨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의사는 작은 찻집의 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머리에 감긴 붕대를 만지며 어제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를 구해준 모녀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어제보다는 한결 잔잔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지수가 트레이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아침 식사와 함께 약이 놓여 있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나요? 열은 내렸지만 상처가 완전히 아물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강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덕분에 많이 나아졌습니다. 어제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수는 부드럽게 웃으며 그의 말을 자연스럽게 끊었습니다. 저보다 민서가 먼저 발견해서 다행이었어요. 강의사는 식사를 하며 자신을 구해준 사람들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작은 찻집의 내부는 오래되었지만 아늑하고 정갈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찻집을 운영하시다니 특별하네요. 오래 사셨나요?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원래는 서울에 살았어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10년 전쯤 어머니가 계시던 이 강원도 인제의 작은 산골 마을로 내려왔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제가 찻집을 이어받았어요. 그녀의 눈에 스친 그림자를 강의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아픈 기억이 있는 듯 했지만 더 이상 캐묻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서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침부터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아저씨, 많이 좋아지셨어요? 민서의 밝은 목소리에 방 안의 분위기가 환해졌습니다. 강의사는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많이 좋아졌어. 내가 발견해주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어. 정말 고마워. 민서는 자랑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강의사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소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늦게 제대로 인사드리네요. 저는 태강그룹 기획이사 강민혁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수의 얼굴이 확연히 굳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미세하게 떨렸고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태강그룹? 지수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강의사는 그녀의 반응이 의아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혹시 태강그룹을 아시나요? 지수는 재빨리 표정을 정리하고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큰 회사라서 놀랐을 뿐이에요. 태강그룹에서 이런 산골까지 오다니 의외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해 보였지만 강의사는 그녀의 눈에서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강의사는 침대에서 일어나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은 완전히 깨져 있었고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완전히 망가졌네요. 혹시 전화 좀 빌릴 수 있을까요? 회사에 연락해야 할 것 같아서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전화기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편하게 통화하세요. 강의사는 감사의 인사를 건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사장님, 강민혁입니다. 늦게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인제군에서 차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저를 구해주신 한 가족집에 있어요. 네, 걱정 마세요. 잘 보살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폭설로 도로가 완전히 막혀서요. 며칠 후에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화 내내 지수는 창가에 서서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고 손은 무의식적으로 가슴팍에 놓인 작은 목걸이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강의사가 사장님이라 부르는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통화를 마친 강의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히 회사에서 이해해 주셨습니다. 폭설이 그치면 차를 보내주신다고 하네요. 지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는 자세 그대로였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슬픔, 그리움, 그리고 아픔.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폭설이 계속되는 동안 작은 찻집에서의 생활은 의외로 평온했습니다. 강의사의 상처는 지수의 정성 어린 간호 덕분에 빠르게 나아갔고 머리에 감았던 붕대도
어느새 사려져 있었습니다. 평소 바쁜 도시 생활에 익숙했던 그에게 이곳에서의 시간은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민서는 강이사와 금세 친해졌습니다. 방학이라 집에 있던 그녀는 매일 강이사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들려주었고 때로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강이사는 오랜만에 느끼는 가정의 온기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이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야기했습니다. 도로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아마 이틀 후면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민서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지수도 잠시 손길을 멈추고 뒤돌아섰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세 사람 사이에는 묘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이제 서울로 돌아가실 수 있겠어요. 지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서는 풀이 죽은 채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꼭 가셔야 해요? 여기 더 있으면 안 돼요? 강이사는 부드럽게 웃으며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도 정말 아쉽지만 서울에 일이 있어서 돌아가야 해. 그런데 떠나기 전에 추억을 남기고 싶은데 우리 같이 사진 한 장 찍을까? 민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지수도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는 집에 있던 오래된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가져왔습니다. 세 사람은 찻집 앞 하얀 눈이 쌓인 배경 앞에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민서는 양쪽에서 지수와 강이사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틀 후 마침내 도로가 열렸습니다. 아침 일찍 태강그룹에서 보낸 고급 검은색 세단과 비서가 작은 찻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떠나기 전 강이사는 지수와 민서에게 마주 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일은 제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제가 꼭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다시 올게요.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만에요. 그저 인연이었을 뿐이에요. 서울에 돌아가시면 건강하게 지내세요. 민서는 눈물을 참으며 강이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꼭 다시 오세요. 약속해요. 강이사는 민서의 작은 손을 부드럽게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 다음에는 좋은 선물도 가져올게. 그는 마지막으로 인사를 건네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창 너머로 본 지수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강이사는 이 감정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민서는 열심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모습이 차창 너머로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강이사는 주머니에 넣어둔 사진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서로 다른 세계에 살던 세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특별한 인연을 만났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사님, 사장님께서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돌아가시면 바로 보고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비서의 말에 강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그는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만남이 그의 인생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뒤바꿔 놓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서울의 태강그룹 본사 건물은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웅장한 마천루였습니다. 강이사는 사고 후 처음으로 본사에 출근하며 자신을 반겨주는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아직 작은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이상하게도 산속에서의 며칠이 그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듯 했습니다. 강이사는 직원들의 인사에 미소로 답하며 곧장 사장실로 향했습니다. 진현우 사장의 집무실은
건물 최상층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세요. 강의사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현우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40의 나이에 이미 재계에서 인정받는 경영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사장님, 돌아왔습니다. 현우는 돌아서서 반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단정한 양복과 깔끔한 외모는 언제나 완벽했습니다. 강이사, 정말 걱정했어. 산속에서 고생 많았겠어.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좋은 분들을 만나 잘 지냈습니다. 현우는 자리에 앉으며 손짓했습니다. 앉아. 인제 리조트 개발건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싶지만 먼저 자네가 겪은 일에 대해 들려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강의사는 자리에 앉아 자신이 겪은 사고와 구조되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그 산골 마을에서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이분들 덕분에 목숨을 건졌어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강의사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는 사진을 현우에게 건넸습니다. 세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현우는 무심코 사진을 받아들었지만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눈은 사진 속 여성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이분을 아세요? 현우의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침묵이 흐른 후 그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 내 첫사랑이야.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강의사는 완전히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이요? 놀라운 우연이네요. 그분은 정말 따뜻하고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아이도 참 밝고 똑똑했습니다. 현우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사진 속 소녀의 얼굴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뭐라고 했지? 민서요. 11살이라고 했습니다. 현우의 눈에 갑자기 깨달음이 번쩍였습니다. 11살. 그리고 그의 첫사랑 지수. 그들이 헤어진 것은 12년 전이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손에 꼭 쥐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강의사, 회의는 취소하게. 지금 당장 그곳에 가야겠어. 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현우는 이미 코트를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고 온몸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가족의 반대로 헤어졌어. 그 후로 그녀를 찾아봤지만 어디로 사라진 건지 찾을 수 없었어. 강의사는 현우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현우의 사생활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지만 그가 정략 결혼을 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첫사랑이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강의사, 자네가 나를 그곳으로 안내해 주게. 그날 오후 강의사와 현우는 함께 차를 타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현우는 창밖을 내내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첫 만남, 첫 데이트, 그리고 아픈 이별.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감정은 마치 어제의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사장님, 곧 도착합니다. 현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마치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차가 작은 찻집 앞에 멈췄습니다. 평화로운 산속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현우는 차에서 내리며 잠시 멈춰서서 찻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 그녀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의 다리는 떨렸습니다. 저, 들어가시겠습니까? 현우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강의사는 조용히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찻집의 문을 열자 작은 방울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수는 찻상을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수의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깨졌지만 그녀는 그것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현우와 지수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12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깊은 감정의 흐름이 느껴졌습니다. 긴 침묵이 이어진 후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너였구나.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충격과 혼란, 그리고 오랜 시간 숨겨온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강의사는 이 순간이 두 사람만의 시간이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조용히 찻집을 나와 밖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라본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오랜 세월을 건너 마침내 재회한 두 영혼이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12년 전 젊은 지수는 대학교 4학년으로 태강그룹에서 인턴십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었고 졸업 후 취업을 위해 이 기회를 열심히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지수 씨, 이 서류 대리님께 갖다 드리면 좋겠어요. 기획부 진현우 대리님이세요. 선배 사원의 말에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그녀는 진현우 대리에 대해 떠올렸습니다. 그는 이미 회사 내에서 태강그룹 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고 그와 별개로도 유능한 직원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기획부에 도착한 지수는 진현우 대리를 찾았습니다. 그는 30이 채 안 된 나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턴 김지수입니다. 전략기획팀에서 보내신 서류 가져왔습니다. 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고마워요. 여기 놓아주세요. 지수가 서류를 책상 위에 놓으려는 순간 갑자기 바람이 창문을 통해 불어와 서류들을 흩날렸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지자 두 사람은 동시에 몸을 숙여 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리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도울게요. 같은 종이를 잡으려다 두 사람의 손이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현우와 지수의 눈이 마주쳤고 묘한 전율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그 순간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모든 서류를 주워 정리한 후 지수는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고 뒤돌아섰습니다. 그때 현우가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저기 혹시 점심 식사는 하셨나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지수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럼 같이 식사하실래요? 마침 저도 점심시간이라.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관계는 빠르게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선후배 사이였지만 곧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회사 밖에서 데이트를 시작했고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현우는 지수의 순수함과 지혜로움에 매료되었고 지수는 현우의 따뜻함과 성실함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는 재벌가의 아들이었지만 그것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수는 그런 그의 모습에 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사랑만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현우의 부모님이 그들의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진 회장은 격노했고 진 여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우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니? 너는 지금 연애할 상황이 아니야. 회사의 미래를 짊어질 사람이라고. 진 회장의 호통에 현우는 맞섰지만 결국 부모님의 결정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현우를 즉시 미국으로 유학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영학 석사 과정을 핑계로 사실은 지수와 떨어뜨리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비 내리는 저녁, 떠나기 전날 현우는 지수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지치고 슬퍼 보였습니다. 지수야, 내일 미국으로 가게 됐어. 지수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던 이별의 순간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강한 척했습니다. 알고 있었어. 괜찮아. 기다려줘. 꼭 돌아올게. 그때는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을 거야. 현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지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우가 자신 때문에 가족과 갈등을 겪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그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알겠어. 조심히 다녀와. 마지막 포옹을 나눈 후 현우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지수도 자신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우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아이를 육아를 위해 그녀는 강원도의 산골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곳에는 찻집을 운영하는 그녀의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상황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작은 찻집을 운영하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지수는 건강한 여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민서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밝고 맑은 강물처럼 자라라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민서가 태어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지수의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어머니의 유산인 작은 찻집과 세상의 전부가 된 딸 민서뿐이었습니다. 민서야, 엄마가 널 꼭 지켜줄게. 우리 둘이 잘 살자. 세월이 흐르며 민서는 자라났고 지수는 과거의 상처를 묻은 채 조용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유학을 마친 현우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즉시 지수를 찾았지만 그녀는 어디에도 어떤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수야, 넌 어디에 있는 거야? 수많은 날들을 그녀를 찾는 데 보냈지만 현우는 결국 지수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그는 가족의 압력에 굴복해 이혜원과 결혼했습니다. 혜원은 재벌가의 딸로 가문 간의 결합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현우의 마음은 여전히 지수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웃는 얼굴로 예식을 치렀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원도 이런 현우의 마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 역시 가문의 기대에 따라 이 결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현우는 태강그룹의 사장으로 승진했고 혜원은 명문병원의 병원장으로 자신의 경력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결코 깊은 사랑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존중했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닌 현실적인 동반자 관계에 가까웠습니다. 현우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지수를 향한 그리움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12년의 세월이 흘러서야 운명은 다시 두 사람을 이어주는 실마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눈 덮인 산골 마을에서 일어난 우연한 사고, 그리고 그것이 아니었다면 결코 다시 만날 수 없었을 두 사람. 찻집 안에 흐르는 침묵이 깊어졌습니다.
앉으시겠어요? 지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수많은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지수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12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어떻게 날 찾았어? 지수는 차를 내리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강의사가 보여준 사진에서 너를 봤어. 현우는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세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긴 그 사진을 보며 지수의 눈에 맺힌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10년 동안 많이 찾았어. 현우의 목소리에는 오랜 그리움과 아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때 찻집 문이 열리고 민서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민서의 밝은 목소리가 긴장된 공기를 갈랐습니다. 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민서의 눈, 코, 입,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민서야, 이리 와볼래?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서는 의아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우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긴장했습니다. 그는 깊은 직감으로 알았습니다. 민서는 그의 딸이었습니다. 민서야, 이분은 서울에서 오신 손님이야.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우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민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 민서야. 민서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는 서울에서 오셨어요? 서울은 정말 커요? 저도 언젠가 서울에 가보고 싶어요. 민서의 순진한 질문에 현우는 떨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자신의 딸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지나간 시간 동안 민서의 첫 울음소리, 첫 걸음마, 첫 말, 모든 소중한 순간들을 놓쳤습니다. 민서야, 잠시 내 방에 가 있을래? 엄마가 손님과 할 이야기가 있어. 민서는 잠시 두 어른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방으로 들어간 후 찻집에는 다시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내 딸이지? 현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그래, 민서는 내 딸이야. 내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 나는 이미 임신 중이었어.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내가 알았다면. 그때 우리 둘 다 어렸어. 내 가족은 나를 원하지 않았고 내 미래를 망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조용히 사라지기로 했어. 지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현우는 지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민서에게 내가 누구인지 말해도 될까? 지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민서를 불렀고 민서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서야, 이분은 사실은 내 아빠야. 민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현우를 바라보았고 현우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서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혼란으로 그리고 마침내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정말요? 제 아빠세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응, 민서야. 나는 내 아빠야. 지금까지 함께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그에게 안겼습니다.
현우는 놀라움과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민서를 안아주었고 그 순간 부성애의 거대한 파도가 그를 덮쳤습니다. 괜찮아요. 엄마가 아빠 이야기 많이 해줬어요. 아빠가 멀리 있다고. 민서의 순수한 말에 현우와 지수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수는 민서에게 결코 현우에 대한 나쁜 말을 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민서가 아버지의 부재에 상처받지 않도록 현우를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게 했습니다. 세 사람은 그날 오후를 함께 보냈습니다. 민서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방과 그림, 좋아하는 것들을 보여주었고 현우는 딸의 모든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작은 찻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밤이 되어 민서가 잠든 후 현우와 지수는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앞으로의 일을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지수야, 나와 함께 서울로 돌아가자. 현우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지수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지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현우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회면에 실린 그의 결혼 소식을 본 그날, 그녀는 온 밤을 울었지만 결국 그의 행복을 빌어주었습니다. 현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맞아, 나 사실 결혼했어. 하지만 그건 단지 집안 간의 정략 결혼일 뿐이야. 나는 단 한 번도 그녀를 사랑한 적이 없어.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않고 그저 표면상의 부부일 뿐이야. 내 마음속엔 항상 너뿐이었어.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어? 현우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꿈꾸던 순간이 갑자기 현실이 되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서울로 간다면 많은 문제가 생길 거야. 너의 가족, 회사, 그리고 내 아내. 지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걱정했습니다. 이곳에서의 평화로운 삶을 버리고 서울의 복잡한 상황으로 뛰어드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게.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자, 지수야. 현우의 눈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수는 민서의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딸에게 더 나은 미래를,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할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시간을 좀 줄래? 생각해 볼게.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지수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얼마든지. 다만 알아줬으면 해. 12년 전과 달리 이번엔 내가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걸.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지수는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서의 미래와 현우의 진심에 이끌려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로 갈게. 민서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녀의 말에 현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지수를 부드럽게 안아주었고 그 품 안에서 지수는 오랜만에 느끼는 안전함과 따뜻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12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들은 다시 한번 사랑의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태강그룹 본사 건물의 높은 창문으로 서울의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강원도에서 돌아온 지 이틀째, 현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렸지만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강이사를 불렀습니다. 강이사가 노크 후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사장님? 현우는 천천히 돌아서서 강이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이사, 나 이제 결정했어. 혜원과 이혼하고 지수와 민서와 함께 할 거야. 강이사는 잠시 말없이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현우가 이런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지수와 민서를 만났을 때 느꼈던 그 따뜻함과 진실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본 지수 씨라면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사장님의 결정을 응원합니다. 현우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같은 편이 생긴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고마워. 나도 알아. 쉬운 결정은 아니야. 하지만 더 이상 거짓된 삶을 살고 싶지 않아.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계약서였습니다. 지수와 민서를 위해 아파트를 마련했어. 이번 주말에 그들이 서울로 올 예정이야. 강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는 창가로 다시 돌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혜원이에게도 이야기해야 해. 그리고 부모님께도. 모두가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사장님이라면 잘 해내실 겁니다.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현우는 고마움을 담아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혜원과의 대화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현우와 혜원의 집은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자리한 넓은 저택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부부의 보금자리였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결여된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현우가 거실로 들어서자 혜원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혜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실크 가운을 입고 있었고 그 모습은 완벽했습니다. 당신과 이야기할 게 있어. 그의 목소리에 깔린 심각함에 혜원은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직감이 이미 무언가를 감지한 듯 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현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지수와의 관계, 그리고 민서의 존재, 그들과 함께하기로 한 자신의 결정까지. 그는 혜원에게 최대한 정직하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혜원은 처음에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감정을 추스르고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그렇다면 나도 당신의 행복을 바랄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해심 있게 들렸지만 손은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혜원아. 우리 둘 다 이 결혼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잖아. 정략 결혼이었고 우리는 한 번도 진정한 부부가 아니었어. 혜원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혼 수속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게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조용히 처리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비즈니스 미팅에서 거래를 논의하는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혜원이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항상 이성적이고 실용적이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다음 날 현우는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진 회장과 진 여사는 서울 교회의 큰 저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거실에 들어서자 진 회장은 신문을 읽고 있었고 진 여사는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오랜만이구나. 진 회장의 목소리에는 언제나처럼 권위가 묻어 있었습니다. 현우는 자세를 바로 하고 부모님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을 차분히 이야기했습니다. 진 회장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고 진 여사는 놀라움에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너는 혜원이와 이혼하고 그 여자와 함께하겠다는 거냐? 진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지만 예상했던 폭발적인 반응은 없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이미 결정했습니다.
진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얼마나 완고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단 마음을 정하면 좀처럼 바꾸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현우야. 진 여사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진 회장이 손을 들어 그녀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현우야, 너의 선택은 존중하지만 확실해야 하니 DNA 검사부터 해라. 그녀의 딸이 정말 너의 딸이 맞는지 확인해야지. 재산과 회사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진 회장의 말에 현우는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민서를 보는 순간 자신의 피를 나눈 딸임을 직감했습니다. DNA 검사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민서는 제 딸이 분명합니다. 검사 같은 건. 현우야, 이건 너의 감정 문제가 아니라 회사와 가문이 문제야. 내가 확신한다면 검사 결과도 똑같이 나올 테니 문제될 것 없잖니? 진 회장의 논리적인 말에 현우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검사는 우리 계열사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진행하도록 해. 외부에 소문이 새면 안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부모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나온 현우는 차 안에서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수야, 모든 준비가 됐어. 지수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불안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정말? 하지만 괜찮은 걸까?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닐까 걱정돼. 걱정 마. 잘 될 거야. 민서는 어때? 서울에 온다고 하니 좋아해? 지수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너무 좋아해. 아빠랑 같이 살 수 있다는 게 꿈만 같대. 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의 모든 결정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주말이 다가왔고 지수와 민서는 마침내 현우가 준비한 강남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우와, 여기 정말 커요. 민서의 감탄에 현우와 지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파트는 넓고 쾌적했으며 창밖으로는 서울의 아름다운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민서는 신나게 방을 돌아다니며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에 들어? 현우가 지수에게 물었습니다.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좋아. 하지만 이게 다 꿈만 같아. 현우는 지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꿈이 아니야.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다음 날 현우는 민서를 새 학교에 등록시켰습니다. 좋은 사립학교였고 민서는 새로운 환경에 금세 적응했습니다. 지수도 서울의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도 잠시 현우에게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DNA 검사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진 회장의 말대로 진가 계열사 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그곳에는 혜원이 병원장으로 있었습니다. 현우는 혜원과 직접 대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태우 과장님 계십니까? 현우는 병원에 도착해 유전자 검사실 책임자를 찾았습니다. 현우는 그를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었고 그의 전문성을 존중했습니다. 사장님,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김 과장은 현우를 보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현우는 그를 조용한 상담실로 안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과장님, 개인적인 일로 찾아왔습니다. DNA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하고 싶습니다. 김 과장의 눈이 잠시 커졌지만 곧 전문가다운 태도로 돌아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우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과 민서의 머리카락 샘플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검사는 철저히 비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병원장님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김 과장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대한 비밀을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병원 시스템상 모든 검사 기록은 남게 됩니다. 현우는 그 점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이었습니다.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검사 결과는 빠르면 오늘 저녁, 늦어도 내일 오전에는 나올 겁니다. 제가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병원 내부에서 작동하기 시작한 은밀한 계획을,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행복을 위협할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오전, 혜원은 자신의 병원 집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DNA 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눈빛에는 이상한 결의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급스러운 검은색 코트를 걸치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1시간 후 혜원은 진 회장과 진 여사의 저택 응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시부모를 모셔온 그녀는 항상 흠잡을 데 없는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리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갑자기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혜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간 떨렸습니다. 진 회장은 신문을 내려놓고 안경을 벗었습니다. 혜원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저희 병원에서 DNA 검사를 하셨죠? 근데 너무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그녀의 말에 진 여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진 회장은 어두운 표정으로 혜원을 바라보았습니다. 혜원은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결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민서가 현우의 친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진 회장과 진 여사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 회장은 서류를 받아들고 빠르게 내용을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확실한 거야? 네, 아버님. 저희 병원 최고의 전문가들이 확인했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검사했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진 여사는 가슴을 움켜쥐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쩐지 그 여자 의심스러웠어. 혜원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제가 조사해보니 지수 씨는 과거에 회사 자금을 횡령한 전력도 있대요. 그녀는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진 회장은 서류를 받아들고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진 여사의 표정은 더욱 암울해졌습니다. 우리 현우가 저런 여자에게 속았다니. 도대체 어떻게. 혜원은 조용히 시부모의 분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계산된 듯한 빛이 스쳤지만 이내 근심 어린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현우 씨를 위해서라도 이 일은 빨리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진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 일은 내가 직접 처리하겠어. 한편 서울의 새로운 아파트에서 지수는 민서가 학교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지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민서가 아닌 진 회장과 진 여사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긴 어쩐 일로. 지수는 진 회장과 진 여사의 얼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진 회장과 진 여사는 지수의 인사를 무시하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진 여사는 지수를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다 알고 왔다. 돈 때문에 우리 아들에게 접근한 거지? 지수는 충격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진 회장은 DNA 검사 결과를 내밀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있다. 넌 범죄자에 이 아이는 우리 핏줄도 아니야.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우리 앞에서 영원히 사라져. 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민서는 분명히 현우의 딸이에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진 여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지금까지 잘 속였구나. 하지만 이제 끝이야. 우리 아들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던 계획은 실패했어. 지수는 절망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민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낯선 분위기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진 회장과 진 여사는 민서를 냉랭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민서는 직감적으로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음을 느꼈습니다. 진 여사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고 진 회장은 탁자를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이 사기꾼들.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나쁜 사람 아니에요. 지수는 민서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민서야, 방에 가 있을래? 엄마가 할아버지, 할머니랑 이야기할게. 민서가 방으로 들어간 후 지수는 결연한 표정으로 진 회장과 진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분명히 오해입니다. 민서는 현우의 딸이에요. 그리고 저는 절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적이 없습니다. 진 회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여기 있다. 과학적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지. 지수는 절망감에 휩싸였지만 민서를 위해 강한 척했습니다. 현우에게 직접 말하겠습니다. 그가 돌아오면 모든 것이 밝혀질 거예요. 진 여사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이미 현우에게도 연락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내일까지 이 집에서 나가라. 진 회장과 진 여사는 그렇게 말하고 지수의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지수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온몸이 떨렸고 겨우 참았던 눈물이 마침내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민서가 잠든 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갑작스럽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대로는 서울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로 돌아가는 것만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어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회의 중이라는 메시지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지수는 마지막 시도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회장님과 어머님이 오셔서 저희에게 범죄자라고 했어요. 민서와 저는 강원도로 돌아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어요. 그녀는 메시지를 보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그녀는 다시 자신의 옛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슬픈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태강그룹 본사에서는 중요한 회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현우는 회의에 집중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지수와 민서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의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혜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현우 씨, 얘기 좀 해요. 현우는 혜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혜원은 서류 가방에서 DNA 검사 결과를 꺼내 현우에게 건넸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민서는 당신의 딸이 아니에요. 현우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럴 수가. 아니, 그것보다 왜 당신이 DNA 서류를 가지고 있어? 분명 비밀로 하라고 했을 텐데. 이거 당신이 손 쓴 거 아니야? 그러자 혜원은 태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왜요? 저는 당신과 이혼을 결심한 상황이었어요. 이혼 준비도 잘하고 있었잖아요. 이 일은 저의 관심 밖이었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다시 해보세요. 혜원은 그 말을 끝내고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지수 씨가 과거에 회사 자금을 횡령한 전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혼은 이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의 의리가 있는데 이런 건 말해줘야 하지 않겠어요? 현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럽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지수가 그럴 리가 없어. 혜원은 동정어린 눈빛으로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현우 씨. 당신이 속았어요. 현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의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지수가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회장님과 어머님이 오셔서 저희에게 범죄자라고 했어요. 민서와 저는 강원도로 돌아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어요. 현우는 메시지를 읽고 경악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움과 배신감, 그리고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혜원은 현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진정해요. 더 이상 속지 말고 이제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요. 현우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상처와 혼란이 어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출장에서 돌아온 강의사는 보고를 위해 현우를 찾았지만 그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비서에게 물어보니 현우가 내일까지 휴가를 냈다고 했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어 민서와 지수의 아파트에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된 강의사는 지수의 핸드폰으로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수 씨? 강의사님. 지수의 목소리는 피곤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배경에서는 달리는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어디 계신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희 강원도로 돌아가고 있어요. 네. 갑자기 왜요? 현우 씨의 부모님이 오셨어요. DNA 검사 결과를 가지고.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진 회장과 진 여사가 한 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강 이사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지수 씨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증거가 있고 현우 씨도 저를 믿지 않아요. 그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강 이사는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수 씨, 제가 알아볼게요. 이건 분명히 무언가 잘못된 거예요. 일단 강원도에 도착하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곧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강 이사는 즉시 현우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여러 번 시도 끝에 마침내 현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 이사. 현우의 목소리는 지친 상태였습니다. 사장님, 방금 지수 씨와 통화했습니다. 모든 이야기 들었어요. 하지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지수 씨가 그런 사람일 리가 없어요. 제가 직접 더 알아보겠습니다. 현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숨소리만이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있어. 사장님, 그 검사 결과가 정말 믿을 만한 건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 아이는 분명히 사장님의 딸입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네, 확신합니다. 제가 이 일의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사장님은 일단 지수 씨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그들이 서울로 돌아올 수 있도록요. 현우는 망설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혼란과 의심이 가득했지만 강이사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작은 희망이 싹 텄습니다. 알았어. 나도 사실 지수가 그런 사람이라고 믿기 힘들었어. 내가 진실을 밝혀준다면 정말 고맙겠어. 강이사는 전화를 끊자마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는 혜원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DNA 검사가 이루어진 곳을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선 강이사는 평소 친분이 있던 김태우 과장을 찾았습니다. 김 과장은 DNA 검사실의 책임자였고 현우가 검사를 의뢰했던 바로 그 의사였습니다. 김 과장님,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김 과장은 강이사를 보고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그를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강이사님, 무슨 일로 오셨나요? 최근에 진행된 DNA 친자 확인 검사에 대해 물어보려고요. 진현우 사장님이 의뢰한 겁니다. 김 과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문을 닫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검사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김 과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근 검사실에서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됐어요. 박 팀장이 갑자기 고급차를 바꾸고 비정상적인 야근 기록이 있었죠. 그리고 그 검사, 저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병원장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책임자를 박 팀장으로 바꿨어요. 강 이사는 긴장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박 팀장은 어디 있나요? 지금은 퇴근했을 거예요. 강 이사는 김 과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는 차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무언가 수상한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음 날, 강 이사는 병원 주차장에서 박 팀장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늦은 시간 한 남자가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강 이사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박 팀장님 맞으신가요? 남자는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태강그룹 기획이사 강민혁입니다. 진현우 사장님의 친자 확인 DNA 검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박 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저는 할 말 없습니다. 강 이사는 단호하게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박 팀장님, 이 일은 단순한 검사 결과가 아니라 한 가족의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진실을 말해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겁니다. 제 뒤에 태강그룹이 있다는 사실 아시죠? 박 팀장은 주변을 불안하게 살폈습니다. 저는 그냥 지시받은 대로 했을 뿐입니다. 강 이사는 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그때 당신도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말하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박 팀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병원장님이 저에게 압력을 넣었습니다. 이 일은 태강그룹의 존속과 관련된 문제라며 승진과 거액의 보너스를 약속했어요. 검사 결과를 조작하라고. 강 이사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검사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친딸이 맞습니다. 강 이사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할 만한 것이 있나요? 박 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원본 데이터입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백업해 두었습니다. 강 이사는 USB를 받아들고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강 이사는 즉시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이었지만 이 일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 모든 증거를 찾았습니다. 민서는 사장님의 친딸이 맞습니다. 검사 결과는 혜원 병원장이 조작한 겁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인가? 증거는? 검사를 담당한 박 팀장의 증언과 검사 결과, 원본 데이터가 있습니다. 현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숨소리만이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강이사, 정말 고맙네. 지금 당장 혜원을 만나봐야겠어. 강이사는 모든 증거를 현우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진실이 밝혀진 것에 안도하면서도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걱정했습니다. 새벽녘 현우는 강이사에게서 받은 모든 증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원본 DNA 검사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민서는 그의 친딸이었습니다. 현우의 가슴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혜원의 배신은 그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배신이었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떠오르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고 그는 모든 것을 명확히 해야 했습니다. 현우는 차에 올라 혜원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그는 혜원이 병원 집무실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병원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혜원의 집무실이 있는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익숙한 현우의 모습에 공손히 인사했지만 그의 굳은 표정에 모두 말을 아꼈습니다. 혜원의 비서는 현우를 보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장님, 아침 일찍 어쩐 일로? 현우는 말없이 비서의 옆을 지나 혜원의 집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혜원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고 현우를 보자 잠시 놀란 기색을 보였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현우 씨, 이렇게 아침 일찍 오시다니. 무슨 일이신가요? 현우는 문을 닫고 혜원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분노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걸 알게 됐어. 혜원은 태연한 척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현우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당신이 DNA 검사를 조작했다는 증거를 다 파악했어. 혜원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유지해온 완벽한 아내의 가면이 벗겨지고 차갑고 계산적인 표정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어쨌다는 거죠? 현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는 혜원이 부인하거나 적어도 변명이라도 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신, 정말 그런 짓을 한 거야? 혜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순진하군요. 자기 아내를 버리고 어떤 시골 여자와 아이에게 달려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태강그룹의 사장으로서 그런 일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나요? 현우는 혜원의 냉정한 모습에 놀랐지만 그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당신 때문에 지수와 민서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알아? 그들은 서울을 떠났어. 혜원의 눈에 차가운 경멸이 스쳤습니다. 그딴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집안을 잃을 수 없잖아. 그동안 당신의 아내로서 유지해온 모든 것을 잃을 순 없어. 그녀의 말에 현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아온 여성이 이렇게 냉혹한 사람이었다니. 그는 혜원을 정말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단지 지위와 명예 때문이었어? 혜원은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그럼 뭐 때문이겠어요? 사랑? 당신도 나를 사랑한 적 없잖아요.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 결혼은 항상 거래였어요.
그 거래를 일방적으로 깨려는 건 당신이었어요. 현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혜원의 냉정한 계산과 자신의 오랜 타협이 만들어낸 이 불행한 상황을 이제서야 완전히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은 확실해졌군. 이게 내 진짜 모습이었어. 혜원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이혼하죠. 하지만 쉽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태강그룹의 주식, 그리고 당신 가족의 비밀. 내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당신은 모를 거예요. 현우는 혜원의 위협에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해. 내겐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나는 지수와 민서를 찾으러 갈 거야. 현우는 등을 돌려 집무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혜원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쉽게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해? 태강그룹의 이사회, 주주들, 그리고 당신 부모님까지 모두가 당신을 향해 등을 돌릴 거예요. 현우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돌아보지 않은 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지 이제서야 깨달았어. 그동안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 같아.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집무실을 나갔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그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어깨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이제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현우는 병원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그는 즉시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그가 가야 할 곳은 강원도, 그의 진정한 가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현우는 강원도로 향하는 길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설경은 아름다웠지만 그의 마음은 오직 지수와 민서에게만 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몇 번이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지나 마침내 지수의 찻집이 있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현우는 차에서 내려 익숙한 찻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간판과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현우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종소리가 울리며 그의 도착을 알렸습니다. 찻집 안은 여전히 아늑했고 은은한 차 향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무언가를 정리하던 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현우 씨. 현우는 지수를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 밑에는 피곤함과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지수야. 그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경계와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왜 왔어요? 저희 끝난 거 아니에요?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의사가 모든 진실을 밝혀냈어. 민서는 내 친딸이 맞아. DNA 검사 결과는 혜원이 조작한 거였어. 지수의 눈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기록도 전부 조작된 거야. 혜원이 이 모든 거짓 증거를 내 부모님께 보여주고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 한 거지. 지수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상처가 교차했습니다. 내 명예를 더럽히고 민서까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죠?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요? 민서가 얼마나 울었는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했던 말들. 범죄자, 거짓말쟁이. 민서 앞에서 그런 말들을 들었어요. 어린아이가 그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해 봤어요?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내가 너를 보호했어야 했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확인하지 않았어. 내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 지수는 여전히 분노와 상처로 떨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팔을 뻗었습니다. 지수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지수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현우와 거리를 두며 물러섰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요. 당신의 가족, 회사, 그들은 절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현우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바로잡을 거야. 그리고 부모님께도 진실을 알릴 거야. 그때 찻집 뒷문이 열리고 민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현우를 보고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빠. 민서는 달려와 현우의 품에 안겼습니다. 현우는 딸을 꼭 안아주며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것이 자신의 진정한 행복임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민서야, 보고 싶었어? 민서는 천진난만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다시 서울로 가는 거예요? 현우는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줘. 이번엔 내가 너와 민서를 지킬게. 절대 누구도 너희를 상처 주게 하지 않을 거야.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동안 이 작은 마을에서 민서를 키우며 살아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서가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랑 같이 살아요. 지수는 딸의 순수한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우 씨, 정말 우리를 지켜줄 수 있겠어요? 현우는 진심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 약속할게. 이번엔 결코 너희를 놓치지 않을 거야.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지수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서는 기쁨에 찬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우는 지수와 민서의 손을 잡고 찻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창밖으로는 하얀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한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이젠 같이 가자. 우리의 집으로. 세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눈길을 걸어 차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발자국이 눈 위에 새겨지며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지수와 민서는 다시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혜원과의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지수와 민서가 서울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진 회장과 진 여사는 현우가 지수와 민서를 위해 마련한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 회장은 평소에 위험 있는 모습이 아닌 노쇠하고 후회에 잠긴 모습이었고 진 여사는 긴장된 표정으로 손수건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어요. 민서는 제 친딸이고 지수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두 분께서 큰 상처를 주셨으니 사과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늙은 얼굴에는 깊은 후회의 주름이 더해졌습니다. 내가 성급했구나. 증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정말 미안하다. 그는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서는 어머니 뒤에 숨어 경계의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 여사도 부끄러운 표정으로
민서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가 상처를 줬구나. 미안해. 할머니가 잘못했어. 민서는 엄마의 손을 꼭 잡은 채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지수는 민서의 어깨를 부드럽게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민서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진심으로 사과하시는 거야. 현우도 민서에게 다가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서야. 할아버지, 할머니도 사실은 너를 많이 사랑하셔. 괜찮아. 민서는 여전히 망설였지만 아버지의 말에 조금씩 안심하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진 회장은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우리 현우가 어릴 때 가지고 놀던 보물 상자란다. 이제 우리 민서에게 주고 싶구나. 민서는 호기심에 조금씩 할아버지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금색 회중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가문의 보물이란다. 이 시계는 내가 너희 아빠에게 주었고, 이제 너에게 주고 싶어. 우리 가족의 소중한 전통이란다. 민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시계를 만져보았습니다. 진 여사도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민서야, 할머니도 미안해. 앞으로는 좋은 할머니가 될게. 민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순수한 마음은 어른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도 서서히 표정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진 회장과 진 여사를 완전히 신뢰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서를 위해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셔서. 진 여사는 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지. 그동안 혼자서 민서를 훌륭하게 키워줘서 고마워. 앞으로는 우리가 함께 도울게. 현우는 가족들이 조금씩 화해하는 모습을 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아직 완전한 화합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봄이 찾아온 서울의 아침은 유난히 화창했습니다. 현우의 집무실 창가에는 벚꽃 몇 송이가 바람에 날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의 서류에 마지막 서명을 하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원과의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순간이었습니다. 사장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강의사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강의사, 강원도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수 씨의 고향 마을에 리조트 개발을 시작했고 현지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도 창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2년의 정원 계획은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원도 프로젝트는 단순한 개발이 아닌 그와 지수의 인연이 시작된 곳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인연의 정원이라. 좋은 이름이군. 민서가 처음 당신을 구했던 그 언덕이 이제 아름다운 정원으로 바뀌다니. 강의사는 태블릿을 꺼내 정원 설계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 눈 덮인 언덕에 사계절 꽃이 피는 정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현우의 눈에 감동이 어렸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과거에 공허했던 순간들은 이제 진정한 행복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강의사, 정말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하지 않았을 거야. 강의사는 겸손하게 머리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2달 후 서울의 한 정원에서 현우와 지수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자리로 준비되었습니다. 진 회장과 진 여사 그리고 태강그룹의 주요 인사들과
지수의 강원도 친구들까지 함께했습니다. 민서는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꽃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기쁨으로 반짝였고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현우와 지수가 나란히 입장하자 참석자들은 모두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진 회장은 딸을 시집 보내는 아버지처럼 지수의 손을 현우에게 건넸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과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우와 지수가 서약을 마치고 반지를 교환한 후 강 이사가 축사를 위해 일어섰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감사함을 느낍니다. 눈 속에서 시작된 작은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눈 속에서 민서와 지수 씨를 만나지 않았다면 오늘의 이 행복한 순간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연이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작은 우연이 모여 필연이 되고 그 필연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축사에 현우와 지수는 감사의 눈빛을 보냈고 민서는 기쁨에 찬 표정으로 손뼉을 쳤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현우와 지수는 민서와 함께 신혼여행으로 강원도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인연의 정원을 방문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정원이었지만 눈 덮인 언덕은 이제 아름다운 꽃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강이사와 만났고 함께 언덕 위에 올랐습니다. 마침 그날은 계절의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송이들이 네 사람의 머리 위에 하얀 왕관처럼 내려앉았습니다. 민서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눈이다. 정말 예뻐요. 현우와 지수는 손을 맞잡고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과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이사도 미소 지으며 이 가족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정원이 완성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거예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이 되었으면 해. 눈이 내리는 언덕 위에 서 있는 네 사람의 모습은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그림 같았습니다. 민서는 작은 손으로 눈송이를 잡으려 했고 지수는 그런 딸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현우는 지수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강이사는 이 모든 장면을 따뜻한 눈빛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눈 속의 인연은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덮이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은 사랑과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인생의 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